안녕하세요. EBS 소연쌤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은 약수와 배수에서 세 번째 시간이고요. 사실 오늘 배우는 내용은 우리가 이제까지 고등학교 과정까지 수학 공부를 하면서 한 번도 교과서에서 만나보지 못했던 개념입니다. 그런데 모의고사 같은 문제들을 풀 때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이용하면 정말 천지개벽을 할 정도로 굉장히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고 또 그 개념을 이해하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이 개념을 설명하기 앞서 우리가 예고편에서 봤었던 바로 이 문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자, 이 문제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3번과 4번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했었던 겁니다. 자, 이 3번과 4번 문제 여러분들 봐보시면 우리가 그때는 이 문제를 조금 더 복잡하게 막 고쳤었잖아요. 5298 더하기 6406. 자, 이건 4로 나눈 배수, 4의 배수가 될까? 자, 그 말은 4로 나눠 떨어질까? 그 말은 4로 나눈 나머지가 0일까? 모두 같은 말인데요. 자, 이게 4로 나눈 나머지를 판정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5298 이거 다 신경 쓸 필요 없어. 나는 이것을 2로 봐서 풀 거야. 6406 이거 다 신경 쓸 필요 없어. 나는 이걸 2로 볼 거야. 그래서 2 더하기 2는 4인데 4가 4의 배수니까 이 전체도 4의 배수 이렇게 쓸 거야 라고 얘기했었죠. 물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선생님 저 같은 경우는 이 3번을 풀 때요. 5298하고 6406하고 더해서 제가 초등학교 때 배운 배수 판정에 의하면 1의 자리랑 10의 자리만 보면 되는데, 자, 1의 자리가 4고요. 1 올라가게 되면 9 더하기 0 더하기 1이니까 0, 4. 이렇게 해서 할 거예요. 0, 4는 4의 배수니까 4의 배수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고집을 피우더라도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그렇지. 이 4번 문제 봐봐. 이 4번 문제 볼 때도 298 곱하기 406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거 곱하는 거 힘들잖아요. 물론 이제 배수 판정 배운 똘똘한 학생들은 그래 이거 98하고 6하고 곱하기로 하자.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저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그렇지. 98을 4로 나눈 나머지가 2고 그 다음에 406. 이게 6406이어도 상관없어요. 이 앞에서도 5298이어도 상관없었다는 얘기죠. 6406을 우리가 06이라고 하는 1의 자리랑 10의 자리만 봤을 때 얘를 4로 나눈 나머지가 2면은 6406 대신 2, 5298 대신 2 곱하기 2는 4. 아하, 그래서 이 두 수의 곱도 4로 나눈 나머지가 0이므로 4로 나눠진다. 즉 4의 배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를 이용해서 두 수의 합, 곱, 차 이런 것들의 나머지나 배수 판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열심히 수학 공부하면서 한 번도 교과서에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굉장히 희소식이 될 수 있는데요. 확통을 선택한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꿀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이 개념 정말 쉽고 간단하지만 익혀두면 세상을 새롭게 보는 눈, 개안을 하게 되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머지를 이용해서 두 수의 합의 나머지, 배수 판정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모의고사에서 실전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자연수를 분류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낯이 익을 겁니다. 우리가 모든 자연수를 짝수와 홀수로 구분을 하잖아요. 그렇죠? 짝수와 홀수로 구분을 한다라는 건 자연수 2로 나누었을 때 그것의 몫인 정수 n이 있을 거고요. 그에 따른 나머지가 0일 수도 있고 그에 따른 나머지가 1일 수도 있는데 나머지가 0이면 우리가 주어진 수를 짝수라고 이름을 부르고요. 이렇게 나머지가 1이면 주어진 수를 우리는 홀수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 그랬을 때 초등학교까지는 이 범위의 n에 해당하는 값이 다 자연수의 범위에 해당하는 값이었어요.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n이 0, 1, 2, 0 이상의 정수여야 되겠죠. 자, 이렇게 두게 되면 주어진 이 두 개의 묶음의 수로서 우리는 자연수를 짝수와 홀수로 구분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분리하는 약간의 디테일 차이가 있죠. 자, 주어진 n이라고 하는 값을 나 0부터 이상 시작하는 자연수 말고 1부터 시작하는 자연수로 두고 싶어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2n-1과 2m-1과 2m으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이게 홀수, 이게 짝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m이 1이면 이 수는 얼마가 돼? m 대신에 1 대입하면 얘가 1이 되고 1부터 시작하는 홀수구나. m이 1이면 얘는 2부터 시작하는 짝수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모든 잔수를 짝수와 홀수로 구분하는 방법 두 가지 간단하게 알아봤죠. 보통 우리가 수학 1에서 보통 나타내는 방법은 무엇? 2m-1과 2m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이 확통에도 도움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수원에서 자연수 분류하는 그것으로도 어느 정도 간접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했었던 게 지금처럼 짝수 홀수로 나타내는 건데 두 번째는 3으로 나눈 나머지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도 있죠. 자, 어떤 자연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가 있죠? 0, 1, 2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사실 대학에서 수학을 좀 공부했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정수론이라고 하는 과목을 알 텐데 이 정수론도 고교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두면 굉장히 도움되는 것들이 많아서 그 중에 일부를 오늘 발췌해서 같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것도 수원과 그리고 확통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시 와서 봐보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 1, 2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나머지가 0인 수들은 뭐가 있어요? 그렇지. 3의 배수인 3, 6, 9, 12 이런 수들이 있고 나머지가 1인 수들은 1, 4, 7, 10 이런 수들이 있고 나머지가 2인 수들은 2, 그 다음 더하기 3에서 5, 그 다음 더하기 3에서 얼마? 8 이런 수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수들을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어떤 식으로 나타내냐면 3n으로 나타낸다라고 하면 물론 n이라는 건 1부터 시작하는 자연수가 되겠죠. 자, 그럼 이 수들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데 n 대신에 1을 대입했을 때 1이 나오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2여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이 수들도 내가 3으로 난 나머지가 2인데 n 대신에 1을 대입했을 때 2가 나오려면 빼기 2가 돼야 되겠죠. 근데 선생님 이거 좀 이상해요. 저는 보통 나머지가 0, 1이면 3으로 나오는 나머지가 0이면 이거 3k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싶은데 또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면 이거 3k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얘는 3k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초록색으로 썼다는 건 k 값이 뭐부터 시작하는 거? 그렇지. 1부터 시작하려면 k가 0부터 시작하게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런 경우엔 0과 같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 되는 3, 6, 9 이런 애들은 3k로 그땐 나타낼 수 있다. 3k로 나타내면 0이 되니까 3k 플러스 3으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 1, 2 세 가지지만 이 변수 k 값의 범위를 0부터 시작하냐 1부터 시작하냐에 따라서 나타내는 모양새가 약간씩 다르다. 근데 이것을 보는 조금 더 안목을 키우자면 3으로 나눈 나머지는 3k 플러스 1로 나타내는 게 익숙해 보이지만 나눈 나머지가 1이라는 건 3을 기준으로 이만큼 모자른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3n-2꼴로 나머지가 1인 경우를 나타낼 수 있고 마찬가지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경우는 요걸 잘못 나타냈네요. 여기가 1인데 그치? 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경우는 자, 얘들아 봐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다라는 건 3에서 얼만큼 모자른 거야? 1만큼 모자른 거야. 그래서 그 마이너스 2를 이용해서 3n-1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든 간에 내가 주어진 모든 자연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나머지가 0인 경우, 나머지가 1인 경우, 나머지가 2인 경우 이렇게 나타내게 되면 n은 어떤 값? 1 이상의 자연수. 자, 그 다음에 3으로 나눈 나머지에 따라서 3k 플러스 3,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k가 뭐 이상인 경우? 1 이상의 정수인 경우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어떤 경우를 이제 해볼 수가 있냐면요. 자, 이거는 교재에 없는데 약간의 팁만 가지고 이런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 1, 2 세 가지인데 모든 3의 모든 n제곱은 그러니까 어떤 수의 제곱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늘 무엇뿐이다. 자, 이때 이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무엇일까요? n제곱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0, 1, 2 세 가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늘 0이 되거나 1이 되는 경우밖에 없어요. 자, 한번 이 명제가 3인지 우리가 대충 짐작 한번 해볼까요? 3. 3의 제곱은 9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네. 4. 4의 제곱은 16이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 1이네. 5 해볼까? 5의 제곱은 25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 1이네. 진짜 이거 나머지 2가 될 수 없는 건가? 자, 7 해볼까요? 7의 제곱은 7, 7, 49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 1이네. 늘 나머지가 제곱수는 나머지가 뭐밖에 없어? 0이거나 1뿐이네. 그럼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증명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왼쪽에서 했었던 것처럼 주어진 자연수를 분류하는 방법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경우가 될까요? 자, 첫 번째. 만약에 3n이라는 자연수는 제곱하게 되면 9n제곱이니까 3 곱하기 3n제곱이라고 하는 3 곱하기 정수꼴이니까 3의 배수. 이렇게 우리가 바로 판정할 수 있고 그래서 나머지 얼마? 0.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경우 생각을 해볼까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면 얘를 제곱했을 때 9n제곱 더하기 6n 더하기 1이니까 3 곱하기 정수 더하기 얼마예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 그렇지, 이건 나머지가 1이네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경우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경우잖아요. 자, 이런 경우 제곱하게 되면 9n제곱 더하기 4, 3, 12n 더하기 4니까 3으로 나눴을 때 3 곱하기 정수 더하기 4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4는 또 우리가 3 더하기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 3 곱하기 앞에 있던 정수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3 곱하기 정수 더하기 1이니까 나머지가 얼마다? 1이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수를 제곱하게 되면 그것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0이나 1뿐이다 라는 거고 그걸 증명하는 방법은 모든 자연수는 3n이거나 3n 플러스 1이거나 3n 플러스 2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곱한 경우에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 나머지가 0이거나 1인 경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증명할 때 활용하고 우리가 맨 처음 예고편에서 있었던 초등학교 때 배웠던 배수 판정법 있잖아요. 그 배수 판정법을 증명할 때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우리가 개념을 완성하지 않았으니 개념부터 완성하고 가보도록 해볼게요. 자, 나머지를 이용한 자연수의 분류. 모든 자연수는 홀수 아니면 짝수다. 그 말은 짝수, 홀수를 이렇게 나타내거나 짝수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3으로 나눈 나머지로 분류하게 된다면 3k-2. 자, 이거는 3에서 이만큼 부족한 거니까 나머지가 얼마인 거? 1인 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왜? 3에서 1만큼 모자른 거니까 나머지가 얼마? 2인 거. 그 다음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건 이렇게 해서 K가 자연수 범위가 되도록 이렇게 택할 수 있고요. 또는 다른 방법으로 모든 자연수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다? 나머지가 1인 거, 나머지가 2인 거, 나머지가 0인 거, 즉 3의 배수인 거 해서 나타낼 때는 m의 값이 0 이상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원한다면 4로 나눈 나머지는 4k-3, 4k-2, 4k-1, 4k 해서 k는 자연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4로 나눈 나머지로도 분류할 수 있고요. 5로 나눈 나머지로도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일반화하게 되면 자연수 n으로 나눈 나머지는 나머지가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점점점 n-1까지 모두 n가지의 나머지가 존재하므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n 곱하기 정수 더하기 0, n 곱하기 정수
더하기 1 n 곱하기 정수 더하기 2 해서 점점점 n 곱하기 정수 더하기 n-1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정수를 우리가 문자화해서 k라고 요것도 k 이것도 k 이것도 k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럼 이걸 이용하는 여러 가지 실전 문제들을 보기 전에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 이것도 나머지를 이용한 거였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 2번 개념을 통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짝수 곱하기 짝수는 뭐? 짝수라는 거. 근데 사실 그것은 뭐나 마찬가지다. 모든 짝수는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니까 0으로 취급하고 2로 나눈 나머지가 0으로 취급했을 때 0 곱하기 0은 0이니까 짝수 이렇게 우리가 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짝수는 0이고 홀수는 1이니까 0 곱하기 1은 0이고 그 0을 2로 나눈 나머지는 0이니까 0이네. 즉 짝수 곱하기 홀수는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니까 짝수네. 요렇게 우리가 한다는 얘기죠. 자, 마찬가지로 2로 나눈 나머지가 홀수는 1,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고 1 곱하기 1은 1이에요. 그 말은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니까 홀수 곱하기 홀수는 홀수다. 자, 0 더하기 0은 0이니까 짝수 더하기 짝수는 2로 나눈 나머지 0인 짝수. 0 더하기 1은 1이고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니까 짝수 더하기 홀수는 홀수. 자, 홀수는 2로 나눈 나머지 1, 홀수 2로 나눈 나머지 1, 1 더하기 1은 2인데 그 말은 2로 나눠지는다. 2로 나눠 떨어진다. 그래서 홀수 더하기 홀수는 짝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해왔던 거지만 이 방법을 오늘 일반화해서 사용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 일반화가 무엇이야? 나머지만 가지고 연산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게 바로 3번의 내용입니다. 두 수의 합이나 곱을 자연수 n으로 나눈 나머지를 쉽고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은 두 수를 n으로 나눈 나머지 꼴로 변형해서 바로 이 나머지끼리의 합과 곱의 나머지를 확인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또 그걸 이용해서 배수를 판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너무너무 궁금하니까 바로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전 문제 아직도 못 갔어. 일단 계속 연습이야. 자, 나누지 않고도 나머지를 쉽게 찾는 방법은 근처 배수 찾는 건데 이것 또한 우리가 많이 쓰는 겁니다. 자, 4로 나눈 나머지를 찾고 싶어요. 자, 275. 75만 봐도 돼. 자, 근데 75를 4로 나눈 나머지는 뭐야? 75 근처에 있는 수를 생각하면 되지. 75 근처에 있는 4의 배수는 70이잖아요. 그러면 75 빼기 72는 3이니까 나머지를 3으로 취급하고, 자, 390은 90만 4의 배수면 전체가 4의 배수니까 90만 생각하면 되는데 90 근처에 있는 4의 배수 뭐가 있지? 88이 있잖아. 자, 그럼 90 빼기 88 하면 얼마야? 2지. 그래서 이거는 2로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3 곱하기 2는 6이잖아. 6을 4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야? 2. 그래서 원래 수를 4로 나눈 나머지도 2다. 요렇게 우리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 개념 확인해 볼게요. 개념 바로 확인. 자, 다음 중 2의 배수인 거 우리 어떻게 한다? 나머지만 본다. 홀수를 2로 나눈 나머지 1. 홀수를 2로 나눈 나머지 1. 홀수를 2로 나눈 나머지 1. 그래서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니까 무엇이다? 홀수다. 즉 2의 배수 아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4니까 4는 2의 배수다. 짝수다. 동그라미.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0은 3이니까 홀수다. 아니고요.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이니까 2의 배수가 아니다.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2는 이거 2니까 짝수다. 2가 아니라 짝수는 0이라고 할게요. 0 더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0이잖아요. 0 더하기 0이니까 얼마? 0. 즉 짝수다. 해서 2의 배수인 거 얼마? 2번, 5번, 6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되셨으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도 자연수 mn에 대해서 다음 주어진 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로 구하시오. 요게 이제 기출에서 자주 사용되는 개념을 요약한 문제거든요. 자, 봐볼게요. 자, 문자로 두 수 a 더하기 b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냐 물어봤는데 a를 생각할 때 1만 생각하겠다는 얘기죠. 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니까. 그래서 a 더하기 b로 보지 않고 1로 보란 얘기고요. b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니까 우리 지금 나머지 구하고 싶으면 2만 보란 얘기고요. 그럼 3이에요.
3은 3의 배수가 돼야 안 돼요? 돼요. 즉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에요. 그래서 3으로 나눈 나머지 얼마? 1번은 0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A 곱하기 B. A는 3으로 나눈 나머지 1, B 3으로 나눈 나머지 2니까 2입니다. 즉 3으로 나눈 나머지 2란 얘기고요. 그래서 나머지 2. 자, 그 다음 3번 D 더하기 2는 뭐예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D는 마이너스 1. 2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2. 둘을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3. 즉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 0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D 곱하기 2. D는 마이너스 1로 보고 2는 마이너스 2로 보게 되면 2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 2라는 얘기고요. 자, A 더하기 B를 써볼게요. A는 1, B는 2 곱하기 C 곱하기 D 더하기 2 있는데 이거 할 필요 없이 얘가 3이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잖아요. 그래서 3으로 나눈 나머지 0입니다. 그래도 좀 더 해보면 0 곱하기 C는 뭐? 0. D는 얼마? 마이너스 1. 2는 얼마? 마이너스 2. 그렇게 해서 어차피 0 곱하기 0 곱하기 0이었네요. 자, 그 다음 C는 얼마? 0. 그 다음 2는 얼마?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라는 거. 왜? 2만큼 부족한 거니까 3에서 2만큼 부족한 거니까 나머지 1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또 개념 확인 문제 살펴볼게요. 자, 다음에 자연수를 괄호 안에 자연수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했는데요. 우리 4, 5, 6번만 같이 살펴볼게요. 자, 197은 5로 나눈 나머지가 1의 자리만 보면 되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배수 판정과 결합해서 활용하는 건데 5의 배수는 1의 자리가 5의 배수면 전체가 5의 배수니까 7만 보면 되는데 7에서 5를 빼게 되면 2잖아요. 그래서 197은 5로 나눈 나머지가 2입니다. 마찬가지로 273도 5의 배수 판정법을 이용하면 1의 자리만 5의 배수면 되는데 1의 자리가 3이니까 5로 나눈 나머지가 3이에요. 그래서 그 둘을 곱한 수는 6이고 그것을 5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다? 6 빼기 5한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5로 나눈 나머지는 1. 자, 마찬가지로 5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197 똑같은 수입니다. 위랑. 그죠? 197 똑같지만 4로 나눈 나머지는 다를 수 있겠죠? 자, 197을 4로 나눈 나머지 구하고 싶으면 우리 4의 배수 판정법하고 똑같아요. 4의 배수는 10의 자리랑 1의 자리 두 개만 보고 판정하면 되는데 97은 4의 배수가 아니죠? 97을 4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예요? 그렇지. 4에 가까운 배수가 96이니까 97에서 96을 빼면 1입니다. 즉 97은 4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97 대신에 1로 나머지를 생각하시고 마찬가지로 273도 4로 나눈 나머지를 볼 때 273 다 보지 말고 4의 배수 판정법에서 10의 자리랑 1의 자리가 4의 배수여야 4의 배수였죠. 자, 그럼 그걸 기준으로 얼마만큼 4의 배수가 남아서 안 되냐? 그거 확인하면 되잖아요. 자, 4의 배수 71을 빼면 1이 남거든요. 지금 나머지가 1이란 얘기예요. 그럼 1 곱하기 1은 1인데 그래서 두 수를 곱한 것도 나머지끼리의 곱셈을 이용하면 197 곱하기 273은 나머지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런 게 우리가 모의고사 기출, 특히 확통 경우의 수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고요. 수원에서도 비슷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기출 보시면 바로 알아요. 자, 이번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의 배수 판정법과 같이 결합하면요. 197은 3의 배수가 될까 안 될까? 1 더하기 9 더하기 7하면 이거 얼마예요? 17이죠. 17 3의 배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얼마 때문에 안 돼? 그렇지. 3의 배수가 되려면 15가 되면 좋겠지만 플러스 2, 두 개의 찌끄러기 때문에 안 되죠. 그 말은 197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2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 273, 3의 배수가 되는지 확인하려면 2 더하기 7 더하기 3을 보면 되는데 얘는 12잖아요. 자 10이라고 하는 건 3의 배수입니다.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273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니까 0이라고 생각하면 두 수를 곱한 건 0. 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네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 내용 정말 중요하고 쓰임새가 많아요. 자, 이런 정수론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고교 과정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아시면 정말 나중에 수능 모의고사 준비할 때 정말 멋있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가장 최근에 나왔었던 문제, 기출문제 중 하나, 요런 거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10 이하의 자연수에서 서로 다른 세 수를 택할 때
이 세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모두 구하시오. 사실 이거 확통 문제잖아요. 확통 문제야. 근데 이거를 1부터 10까지를 다 나열해서 어느 세월에 다 하고 있어. 그치?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해설할 때 썼었던 문제인지 기억은 사실 안 나요. EBS 해설할 때, 당일 해설할 때, 아무튼 요렇게 나머지 개념을 했더니 EBS 해설보다 정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아서 그 당시 수강후기에서 좋은 반응이 있었는데요. 자, 그런 개념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3, 6, 9 이런 거 딱 택하면 이거 3의 배수인 거 너무나 쉽지. 근데 또 어떤 거 골라야 돼? 1. 만약 1하고 2하고 골랐어. 그러면 6 이렇게 골라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3의 배수 되겠지. 근데 이걸 어느 세월에 다 찾고 있어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확통 문제가 아니라 정수론 문제야. 그 당시엔 그 생각을 했지만 정수론 이거 고교과정 문제도 아니고 EBS 공식 해설에서 정수론 얘기하면 안 되니까 영재고 가서 애들한테나 얘기했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지금 한을 풀고 있는데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수를 택해서 합이 3의 배수가 되도록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린 어떤 해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림 잘 그리잖아요. 그치? 나머지로 봐야 된다. 자, 10 이하의 자연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로 분류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럼 얘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세상,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세상,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세상이에요. 자, 그럼 얘들아 3의 배수가 된다는 건 나머지가 0이 된다는 거잖아. 이게 그림이 좀 징그러워서 눈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 되려면 0 더하기 0 더하기 0이구나. 이제부터는 진짜 초딩 문제가 되는 거예요. 1 더하기 1 더하기 1 해서 나머지가 0이 되거나 2 더하기 2 더하기 2 해서 나머지가 0이 되거나 또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다른 말로는 1 더하기 2 더하기 0이죠. 이렇게 해서 0이 되거나 이런 4가지밖에 없어요. 4가지.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뭐란 얘기야? 나머지가 0인 거를 3개 고르란 얘기지. 한마디로 요 집합에서 3개의 수를 고르면 되고 그거는 3개 중에 3개를 고른다. 이게 뭐입니까? 3, 6, 9 택하는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택하는 건 뭐예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고르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내가 3개의 수를 택한다는 건 버리는 한 수를 택한다는 것이므로 버린 수가 10이거나 버린 수가 7이거나 버린 수가 4이거나 1이거나 하니까 몇 가지? 4가지 이렇게 고를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나머지가 2인 거를 3개 고르는 방법은 2, 5, 8 택하는 거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자, 그 다음 나머지가 0, 1, 2인 거. 자, 나머지가 0인 거는 3, 6, 9 3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3, 6, 9 3가지 중에 하나 택하는 거 3가지. 그 다음 나머지가 1인 거 몇 가지? 1, 4, 7, 9 4가지 중에 하나 택해야 되니까 4가지. 그 다음 나머지가 2인 거 택해야 되니까 2, 5, 8 중에 하나 택하는 3가지. 그래서 9, 4, 36 해서 몇 가지? 36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를 우리가 모두 확통에서 얘기하는 합의 법칙에 의해서 더해야 되고요. 1 더하기 4 더하기 1 더하기 36 하면 몇 가지? 42가지.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생각해보니 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지만 그거는 그때 기출에서 해설했었던 건 경우의 수 문제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고요. 수학적 확률까지 여러분들이 이런 나머지 개념을 이용하시면 수학적 확률 또는 확통에서 사실 기대값 구하는 통계 파트까지 즉 주어진 확통의 4분의 3에서 이 개념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진짜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함께 틈틈이 고3 되기 전에 꼭 봐야 되는 이 갑툭튀 고교 수학 상식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치트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개념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수학이 더 이상 발목 잡히지 않는 수학의 신으로 거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다른 개념에서도 또 만나요. 안녕!